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는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파워로직스도 같이 묶여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초전도초에 대해서 제가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이건 압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움직이는 본질은요, 앞으로 무언가가 발생해서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주가가 오른다는 건 앞으로 있을 호재거리를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슈가 시작된 게 한국에서 뭐 한국에서 뭐 시연에 성공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죠. 주가가 올라가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끝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로직스가 지금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는 이유가, 자, 파워로직스가 오늘 투자 주의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투자 경고로 바뀌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하루 정도 거래를 정지시키고 뭐 한 3일 정도의 뭐 단일가 거래를 시킨다든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갈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절대 멈출 수 없다. 하지만요,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눌림목 구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발생하는 첫 초입 구간은 무조건 신고가예요. 자, 신고가라는 건 주가가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 고점에 대한 기준치를 저는 52주, 즉 1년으로 둡니다. 왜? 실적에 대해서 전환되는 그 시점이 1년이 보편적인 게 아니라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얘기 드립니다. 파워로직스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초전도체 관련돼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어떠한 종목들도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적용되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앞으로 있을 내용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이미 올라갔을 때는 뭘 해야 되나요?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자, 제가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다른 종목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3부 토건입니다. 자, 3부 토건도 5월달부터 시작해서 1,000원부터 5,500원까지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엮이면서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끝났나요? 안 끝났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눌림목이라고 불러요. 그쵸? 눌림목에 대해서 이게 진짜 눌림목인지 아니면 추세가 이탈해서 끝나는 건지를 파악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파워로직스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파워로직스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초전도체 때문이 아니라 초전도체로 인해서 아직 실적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초전도체로 인해서 파워로직스의 실적이 발생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일부러 초전도체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초전도체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한다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투자자로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 기대는 주식시장에서 시세 외적인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비교해 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장기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9만원대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대략 40%대의 하락을 보였어요. 걸리는 기간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22년 한 중반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22년 중반까지요. 정확히는 22년 1분기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10조 이상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2분기 들어서 10조를 이탈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뭐 6조, 4조, 그리고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뭐 6천억대로 꺾인 거예요. 물론 분기당입니다.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이전에는 그러면 주가가 이미 고가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았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왜 지금 실적이 나빴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할까요? 앞에서 주가가 실적이 나빠질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요. 2020년도의 주가로 끌어내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코로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게 2020년 초입니다. 그리고 봉쇄를 시작한 게 2020년 3월이에요. 근데 봉쇄를 시작한 3월 달에 삼성전자가 급락을 합니다. 근데 1월과 2월은 이미 영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3월 달에 급락이 나올까요?
겪어보지 못한 일이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지 않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왜?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뭐 확대되거나 뭐 장기간 갈 줄은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몰랐죠. 그쵸? 근데 왜 바로 반등이 나왔을까요? 강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은 강제적으로 경기를 꺾었었던 게 2022년 말부터 2022년 중반 이후부터고요. 지금은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연준에서도 이제 한 발을 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게 만약에 주가가 높다면 금리 인하가 악재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지금 조정이 커진다면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는 강세 종목들이 재편되고 그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 특히나 한국 시장의 하락은 삼성전자가 관장을 하는데 이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6만 원 초반까지 가면 다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파워로직스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파워로직스가 지금 12,000원까지 단기간에 대략 한 1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120%가 상승을 했는데 파워로직스의 상황이 무언가 바뀐 게 있을까요? 단지 초전도체라는 게 있는데 뭔가 대박인데? 관련주 뭐 있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초전도체 대박인데? 라고 해서 앞으로 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주가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투자 주의가 붙은 것과 그리고 뭐 서남이나 그런 관련주들 있죠.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초전도체 관련해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불확실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가는 이미 강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 신고가가 나왔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필요해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매물 소화 과정은 뭐예요? 우리는 그걸 눌림목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눌림목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예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나 아니면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할 때까지예요. 근데 이제는 상승의 첫 파가 나온 구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눌림목 구간, 즉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적이 이걸로 인해서 좋아질 경우는 없겠죠. 단지 우리는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가격 전략입니다. 자, 어떠한 테마, 어떠한 재료, 어떠한 호재가 있어도 가격 전략은 가장 최우선적이어야 돼요. 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빠져요. 단 실적이 처음 좋아질 땐 주가가 올라갑니다. 실적이 처음 좋아질 때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 구간이다. 하지만 급하게 따라붙었을 때는 단타 외적인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최소한의 단기 그리고 그 단기가 장기간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무조건 2달 안쪽으로 끊고 나와야 돼요. 왜? 테마의 시세가 아무리 길어져 봐야 3개월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가격이고 그리고 그 가격을 토대로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워로직스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파워로직스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 그리고 기법까지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눈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는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파워로직스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나온 초전도체 테마 이런 것처럼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 말고도요. 그리고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이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무조건 신고가예요. 그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애플 다 포함 없이 그냥 다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이건 그냥 100% 그냥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고가를 만드는 데까지는 주가 상승이 필요하죠. 왜? 직전 고점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직전 고점을 넘어섰을 때는 그 이후에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매물 소화 과정이에요. 근데 파워로직스는 지금 어때요? 상승만 했죠. 그쵸? 돌파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였어요? 여기 보이죠? 5,500억입니다. 장 마감 때 되면 이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그쵸? 그러면 수천억의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신고가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거래량만 보라는 거냐? 아니에요.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무조건 과거에 있었던 매물 소화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자 보세요. 18년도에 파워로직스의 이익은 262억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19년도에 파워로직스의 이익은 506억이었어요. 근데 2020년도 들어서 적자, 21년 적자, 22년 적자입니다. 그쵸? 올해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요. 예상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파워로직스는 막대한 유동성 구간에서도 실적을 전환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부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로직스가 버틸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파워로직스는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1분기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전도체 관련주가 장기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가장 건전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게 무조건 올해 흑자로 돌아야 된다. 근데 그게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우리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래요? 아니 이게 상용화돼서 그래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상용화돼서 돈이 될지 안 될지를 확신할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부정론자가 아닙니다. 전 긍정을 넘어서 낙관론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왜 그러냐? 주식시장에서 믿을 건 돈 말곤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파워로직스가 초전도체든 나발이든 일단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왜? 돈이 들어왔으니까. 뭐하고? 가격하고 같이. 그러면 위쪽에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봐야 될 건 신고가 이후에 형성되는 매물 소화 과정이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실적 확인 과정이고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눌림목에서 우리가 고가를 확인하는 데까지 수익의 폭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잡아야 됩니다. 싸게. 그 싸게 잡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 그 가격 전략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유 전략은요. 잘 들으세요. 무조건이에요.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는 2주의 기간이고 혹시 장기 투자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2달 안에 끝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모두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간 수익 모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가격이다. 그래서 제가 파워로직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초전도체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재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실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걸 신호로 우리가 가격 파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자, 멘탈을 무조건 갖춰놔야 수익 모델이 완성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끊어내야 된다. 즉 내가 보유 기간을 내가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내용을 제가 옆에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그냥 그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파워로직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고요. 최소한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파워로직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파워로직스는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근데 초전도체 관련주로 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세 끝이다. 그쵸? 지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순환매가 도는 걸 철저히 파악하고 그 파악이 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가격이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추격 매수하지 말고 무조건 가격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